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쪽이에요? 670 몇 쪽? 600 670 우리 양도 취득식이 배웠네요. 그죠? 네, 674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뭐다? 비과세 파트. 항상 빗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비과세. 674. 여기 적어줄게요. 페이지. 6, 7, 4. 아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적어줘도 못 찾으면 찾지 마세요. 그냥 그냥 들어요. 그냥 못 찾는 걸 어떻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니까 반갑네요. 자, 674. 예? 소리가 적어요? 괜찮아요? 자, 비과세 대상이 나왔네요. 1번. 첫 번째는 뭐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비과세한다. 파산선고 망했잖아요. 그죠? 파산선고 받으면 내 재산이 법원에 귀속이 된다고요. 그럼 법원이 내 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죠? 그때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또 안 본대 본다지. 내가 봤던 죽겠어. 그렇게 가르쳤건만. 공경매도 양도잖아. 공경매도 채무가 감소되죠. 공경매 되면은 내 것을 법원이 팔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산선고도 뭐다? 내 것을 법원이 판 거요. 그럼 내가 받든 남이 받든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파산선고 받은 자는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 파산선고 받은 자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취득세는 유상 아니면 무상이죠?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돈 주고 사잖아, 매수자는. 이거 파산선고. 등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유상. 대가를 주고 사는 거니까, 매수자는. 자, 첫 번째는 비과세. 두 번째는 양도로 본다. 세 번째 매수자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렇게.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정리 단계에 지금은 수없이 배웠잖아요. 자, 674초.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 분합. 교환 나왔네. 분합. 그 다음 4번은 뭐다? 특별법에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됐다, 증가됐다. 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경계의 확정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죠? 그럼 조정금 받잖아요. 그럼 이 받은 거는 비과세한다. 감소되어 받은 조정금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받는 거죠?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한다. 단 항상 무슨 주택은 비과세한다? 고가주택. 제외.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예요? 9억 초과. 초과 부분은 항상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이 충족돼야죠. 박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항상 현재는 뭐다? 양도일 현재. 국내
국외 거는 과세합니다. 국내 하나.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미등기가 아닐 것. 그 다음 땅은 어디까지 비과세하나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정착면적의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한다. 그래서 이 비과세 파트는 큰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안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가자고요. 자, 2번 큰 거. 자,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요건. 자, 양도세죠? 요건. 자, 차액이 생기면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이야. 이거 안 까먹잖아요. 큰 편에 얼마 이하까지? 4분의 1 이하.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 요건이고. 자, 그 다음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는 사유 4가지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 출제되는 거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4번. 이게 출제되잖아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나는 농지. 농지는 뭐다? 비과세한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단 교환에 의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3년 이상. 3년의 요건이 사후관리 거주 경작. 직접 살고 거주하고 경작해야 돼. 거주 경작하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 못하면 어디서 경작하면 돼? 연접한 지역에서. 연접한 지역에서도 거주 경작 못하면 직선거리로 몇 킬로 이내? 30km 이내. 첫 번째는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하라. 두 번째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 경작하라. 세 번째는 직선거리로 몇 킬로 이내? 30km 이내 지역에서 거주 경작하라. 30km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3년이죠? 자, 기억. 근데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보니까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3년 이내 뭐가 당했어? 수용. 수용당하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사망합니까? 3년. 3년 이내에 사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돌아가신 분이 1년 거주 경작하고 상속인이 2년 거주 경작했다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포인트는 뭐다? 3년이에요. 3년이라고요. 그럼 출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3, 4분의 1. 안 까먹는 거 이제 2달 만에 돌아왔어요. 2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거. 3, 4분의 1. 그 쌈 드실 때 항상 뭐를 기억하면서 들었어요, 지금까지? 농지의 교환 분합. 숫자 3, 4분의 1.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이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3, 4분의 1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이라고요. 숫자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으로 가세요. 3, 4분의 1. 자, 근데 3, 4분의 1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밑에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가 있다. 자, 1번, 2번은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양도일연제 특별시 또는 시지역. 시지역에는 농지 중. 자, 포인트가 뭐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됐다고요. 농사 짓고 싶은데. 자, 편입됐을 때는 역시 몇 년 이내에 교환하라? 3년 이내.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뭐예요?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죠?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우리의 농지가 어디로 지정이 있어? 환지, 예정에 지정이 있는 경우도 몇 년 이내에 교환 분합하라? 3년.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한다. 전부 숫자가 대부분 3년이에요. 3년 이내 하세요. 지나면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의 교환분합은 포인트가 뭐다? 3, 3, 4분의 1이다. 할 게 없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67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676쪽. 자, 구체적으로도 1세대. 자, 1세대가 나왔죠? 그래서 1세대는 누가 돼야 된다? 꼭대기 거주자.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안 해줘요. 거주자, and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된다고요. 배우자.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바풀떼기가 태어나죠? 가족 등을 포함해서 거주자가 된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비거주자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거기 조그만 글씨. 네 번째 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2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 출시는 비거주자지만 거주자로 봐서 1세대로 봐준다고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결혼해라. 결혼해라. 자, 그러나 2번은 뭐다? 결혼을 안 하더라도 1세대로 봐주겠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잖아요. 사망 이혼. 그리고 3번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에 40%.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40%.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제외. 미성년자 제외. 그러나 미성년자도 예외가 있어. 이건 알아야 돼. 예외. 원칙적으로 1세대가 안 돼요. 자, 배운 거. 미성년자는 어떨 때? 어떨 때? 결혼하면 1세대예요. 미성년자도. 그 다음 또는 뭐다? 가족의 사망.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1세대로 본다.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어쩔 수 없이 1세대가 되는 거죠. 예외 있음. 그 예외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 법령. 자, 박스 1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팔았다. 그럼 하나는 비과세 해줘요. 같은 날에 팔면은 나중에 파는 거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9억까지는.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순서는 누가 선택한다? 거주자가 선택한다. 거주자가. 과세권자가 그러면 안 돼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은 1주택 보유 여부는 항상 무슨 시점이다? 양도 시점에서 따진다. 즉 양도일 시점. 과거에 100개를 갖고 있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도 시점에 몇 개면 된다?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3번. 항상 시험장에 가서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국외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않는다?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시점을 갖고 따진다. 그래서 취득 당시 첫 번째 주제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원칙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죠. and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뭐를 물어볼 때만? 조정대상 지역만 물어볼 때만. 그래, 괄호 똑같잖아. 비거주자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될 때는 역시 비과세 해줘요. 비거주자도 포인트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비거주자도 이런 경우는 해준다고요. 자, 비과세 중요 법령 1번. 자, 포인트는 뭐다?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다.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지.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러니까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먼저 파는 나라는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뭐를 비과세한다? 주택. 그럼 주택은 항상 언제나 뭘로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자, 그리고 3번은 상속받았잖아. 여러 사람이 공동 받았을 때는 뭘로 본다? 뭘로 봐요? 1주택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 집으로 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집으로 본다고요. 상속을 여러 사람이 받았을 때는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집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상속을 공동상속 붙잖아요. 다 하나씩 봐버리면 바로 다주택자가 돼버리죠? 그래 누구 집으로 본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집으로 본다. 나머지는 집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4번. 자,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이럴 때는 뭐다? 각자 하나로 봐요. 각자 하나로 본다고요.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면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공동 소유할 때는 집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옆에 저거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되 무슨 세대? 동일 세대원끼리 공동 소유하죠? 공동 소유할 때는 각자가 하나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 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 하나예요. 동일 세대원끼리 공동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공동 상속 받았을 때는 각자가 아니라 누구 집으로 본다 그랬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봐. 지금 공동이 3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공동상속.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집으로 보고, 두 번째는 공동,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자 하나.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동일 세대원끼리 공동 소유할 때는 하나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 이거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부모와 자식이 동일 세대원이에요. 공동 소유할 때는 하나로 본다고요. 하나. 자, 용어 정리했네. 자, 그 다음 5번. 1주택을 2인 이상 주택으로 분할 양도했잖아. 분할 양도할 때는 여러 개로 봐서 뭘로 한다? 여러 개로 봐서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양도. 1층, 2층, 3층인데 3층을 분할 양도해. 그러면 뭘로 보겠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과로 지분 양도는 제외합니다. 지분 양도는 비과세합니다.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지분 양도. 그러다 부부끼리 지분 양도하지? 부부끼리 지분 양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가 없다고요. 증여세는 나올 수 있어요. 6억이 넘어가면. 그래서 분할 양도는 여러 개를 봐서 과세하고, 가족 간의 지분 양도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 제외. 자, 677.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고 고가주택마다 역시 비과세를 배제한다. 미등기로 팔 때도 비과세한다. 그리고 4번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허위계약서가 뭐예요? 업계약서 또는 뭐다? 다운계약서를 적어서 팔면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약서 쓰지 말아라. 다운계약서 쓰지 말아라. 자, 여기 보세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뭐다? 비과세 주택이에요. 3천만 원이.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3천만 원 나왔다고요. 이게 비과세 주택이야. 그러나 업이나 다운을 쓰면 3천만 원을 비과세 안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기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자, 또 까만 거 쭉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줄 봐요.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감면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래서 업이나 다운을 쓰면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비과세 받을 거야? 3천만 원. 이거를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자, 1번. 자, 1번만 알면 돼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쭉 읽어보여요. 제104조 재량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자, 산출세액이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나왔고 뭐랑 비교한다?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액의 차액 중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 적은 금액을. 자, 매매계약서. 그리고 뭐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거기 실질거래가액. 이게 1번, 2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게 5억이야. 5억. 실지 받은 돈은 4억 5천이야.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은 4억 5천 주고받았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얼마야? 5억이야. 5억이라고요. 그럼 1번, 2번 비교해서 뭐를 계산해야 돼? 차액. 차액. 이거 업을 썼어요? 다운을 썼어요? 없었잖아. 실제 받은 돈은 4억 5천. 매매계약서는 뭐다? 5억을 써준 거야. 5천만 원 없었지? 그럼 차액이 얼마요? 5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3번이야. 1번, 2번을 파악하고 문제의 제시가 된다고요. 3번 차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다? 산출세. 그 다음에 3번과 4번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적은 금액. 맥시멈이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적은 금액 3천만 원. 3천만 원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뭐다? 뺀다. 뺀다. 이거 차액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과 산출세액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뺀다. 왜 적은 금액이야? 큰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안 돼요. 그럼 빼면 얼마예요? 3천에서 3천을 빼야지. 얼마가 나와? 제로. 제로 아니에요?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원래 얼마였어? 3천. 업계약서 쓰니까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제로야, 제로. 그럼 뺄 금액은 뭐다? 추징할 금액이야. 즉 과세할 금액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뺄 금액을 물어보면 뭐다? 제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 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로 바뀐다? 3천만 원이 과세할 금액이야. 그래서 업계약서를 잘못 써서 3천만 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계산하라? 매매계약서 기재금액과 실질거래가액을 파악하라. 문제 제시가 되었죠? 파악하면 이제 뭐를 계산하라? 차액. 차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를 찾아라? 산출세예요. 3천만 원.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뺀다. 빼는 금액이 뭐다? 과세할 금액이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 제로. 과세할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해야 돼요? 3천만 원. 뺄 금액이 3천만 원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죠. 그죠?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은 자격증 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 좀 못담시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뭐를 쓰는 거예요, 지금. 출제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는 뭐다 나중에 문풀 할 때 한 번 정도 문제를 통해서 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32회 출제되는 거는 동안 한 번 출제돼서 한 번 출제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10개 맞기라고요. 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677. 자, 이번엔 두 개 갖고 설명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주택이다. 근데 두 개인데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보는 주택이죠? 집이 두 채야. 자, 1번 신규주택 추진기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자, 중요한 거는 딱 이렇게 나왔잖아. 종전주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 일시적 2주택.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된 거는 세금 혜택이 많아요. 법대로만 가면은. 그래서 1세대 2주택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1, 2, 3 법칙. 1, 2, 3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막 사면 안 돼. 요거를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사야 된다. 1년 지난 후 꼭 들어가야 돼요. 1년 지난 후 6개월 만에 사면 2주택이 돼서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해버린다고요. 1년이 지난 후 사야 됩니다. 1년이 지나서 사야 된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애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에? 원칙이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순서를 따져. 이렇게. 종전 거를 팔아야 돼요. 뒤에 거를 팔면은 무조건 과세예요.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해야 되겠죠? 물어볼 때만. 그래서 이게 1, 2, 3 법칙이에요. 팔아먹는 주택만 2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단 물어볼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하나, 둘, 셋이야. 그럼 이제 하나 남죠, 그죠? 하나 남으면 또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비과세. 그래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법을 이용하잖아요. 이거 팔고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 사가지고 앞에 거를 뭐다?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하고 계속 비과세하는 거예요. 단 원칙이 3년이에요. 3년. 원칙이 3년인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오늘 사면은 1년 이내에 파는 거예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한쪽만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3년이야 무조건. 근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 그럼 2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샀다 그러면 1년이야. 이게 19년 12, 16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뒤지게 많아요. 그죠? 18년 9.13 대책 이후에 사는 거는 2년 이내고 19년 12, 16 대책할 때는 1년. 그러니까 우리는 대책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꼭 필수죠? 1년이잖아, 지금 사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2번. 자, 종전의 주택이 나와 있잖아.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신고주택을 취득. 그러나 항상 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규제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명할 때는 제외. 그래서 규제대책 발표 전에 사면은 뭐다? 3년 이내에 팔면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발표 전에 모르고.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규제대책에 따라 2년 이내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럴 때는 쭉 나와 있죠? 자, 기억. 자, 몇 년 이내 팔아라? 1년 이내. 1년 이내 파는 거예요. 1년 이내. 1년 나왔잖아요. 그리고 1년 이내 팔고 단서 조항이 뭐야? 단서 조항이 1년 이내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세대 전원이 전입해야 된다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있을 때는 몇 년 유예를 시켜준다? 2년 유예를 시켜줍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뭐가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나 거기는 책에는 안 나왔지만 세입자가 있을 때는 몇 년 유예를 해준다? 2년 유예를 해준다. 그냥 이런 거는 출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그죠?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낸다면 뭐다? 이거 3년. 간단한 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되고 세입자가 들어있을 때는 2년 유예를 시켜주고 등등등 수없이 요건이 많아요. 자, 그 다음 3번 밑에 3번 나왔어요. 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다. 이거 대표적으로 뭐다? 세종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사 가잖아. 그럼 이거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세종시 공무원을 위해서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에.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앞에 거를 먼저 팔아. 뒤에 거를 팔면은 투기꾼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다? 1년 후 대체 취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지난 후 이걸 안 따진다고요. 공공기관 이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자, 출제되는 거는 2번, 3번이에요. 출제되는 거는 2번, 3번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동거복량. 자,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10년 이내에. 동거복량이네, 동거복량. 그래서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죠? 그럼 이 애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요건이 10년 이내. 20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0년 이내.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먼저. 항상 먼저가 붙어야 돼요. 먼저는 뭐다? 아무거나 먼저예요. 10년 이내에 양도하라. 근데 부모님 나이는 몇 세랑 합쳐야 돼요? 몇 세? 60세 이상. 부모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에요. 누구랑 합쳐야 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된다 안 된다? 장인 장모 된다 안 된다? 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도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한쪽이 사별할 수가 있잖아요. 한쪽이 사별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나이 85세, 아빠 나이 50세 된다고요. 어머니 나이 85세. 자, 그 다음 됐고. 자,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는 60세 미만이더라도 다 포함한다. 중병 걸렸다고요. 희귀성 질환에 걸렸죠? 중증환자. 그럼 이런 자도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그래도 니은, 디귿은 60세 미만이더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 시간을 10년 이내에 파는 거야. 그럼 10년 지나서 팔면은 과세합니다. 투기꾼으로 봐서 10년 이내에 먼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집을 먼저 팔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을 먼저 팔면은 항상 여기서 용어가 뭐다? 먼저 파는 주택은 뭐다? 법용어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거야. 팔아먹는 주택 10년 이내에 팔면은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뭐다? 적용한다. 뭔 뜻이다? 요건이 충족되라 이거지.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하고 2년 보유를 안 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항상 공통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비과세 규정을 뭐다? 적용한다. 이게 뭔 뜻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요건이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는 거라고요. 요건이 뭐야? 거주자가 팔아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등기돼야 되고 등등등 요건이 수없이 많겠죠? 자, 그 다음 혼인. 자, 혼인은 몇 년? 5년. 원리는 똑같아요. 혼인은 나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이야 5년. 동거복량과 혼인 헷갈리지 말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이내. 먼저. 그래서 10년, 5년 뒤바뀌면 안 돼요. 혼인은 5년 이내. 이것도 뭐다? 먼저. 아무거나 먼저. 이거는 요약집이니까 먼저 파는 거는 어떻게 보겠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뭐다? 적용한다. 됐죠? 그리고 4번. 자, 상속받았네. 큰 틀만 알면 돼. 상속받았네. 칠판 봐요.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몇 개가 돼서 2개. 그래서 상속받아서 2개가 됐을 때는 처분기한을 안 따진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언제든지 처분기한이 없다고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요즘 시험은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한글로 풀었죠? 법으로 풀어요. 소득세법 1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봐. 헷갈리게.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155조 1항을 적용한다.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다 맞춰버리니까 헷갈리게. 소득세법 제155조 1항을 적용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 요건이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팔면 돼요.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등록문화재 똑같죠? 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 이번에는 국가 등록문화재를 갖고 있어. 등록문화재는 역시 보존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다. 공통사항.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돼요. 숫자가 들어가면 오답이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뭐를 갖고 있다?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도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도 언제든지.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 처분 제한이 없다. 상속받아서 2개가 되고 등록문화재 보유해서 2개가 되고 시골에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서 2개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처분 기한이 없다. 근데 농어촌으로 갔는데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 그랬어? 귀농. 귀농주택은 투기할 수 있죠? 귀농은 일반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만. 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농어촌 주택 나와 있죠? 678 제일 아래 괄호 나왔잖아. 귀농주택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하자 5년 이내. 괄호. 그래서 뭐를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그러나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면은 무조건 과세예요. 순서만 따지는 거야. 순서만. 항상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 그리고 4번의 상속도 뭐다? 양도시기 제한 없잖아. 결국 뭐를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로 본다 이거지. 자, 그다음 오른쪽 7번. 자, 7번을 보자고. 수도권 밖. 자,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네. 수도권 밖. 왜 수도권 밖으로 갔어요? 질병, 취약, 근무상 때문에 하나 사서 2개가 됐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그럼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취약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갔어. 질병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갔어. 그리고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그럼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를 사면 2개가 됐죠? 자, 숫자는 몇 년이다? 3년. 그냥 3년 하면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근무가 끝나면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등등등. 자, 8번 장기 임대주택이죠. 자,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는 거예요. 이것도 법 규정이 세분화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임대아파트는 기본만 알라고요. 일반 주택 하나는 뭐다? 임대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한다고요. 그럼 일반 주택은 내가 반드시 거주해야 돼. 거주해야 돼요. 이거 거주주택. 그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일반 주택, 거주주택이죠? 2개잖아. 그럼 뭐를 먼저 팔면 된다? 2에
이해를 먼저 팔면은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이거를 팔아먹었을 때는 반드시 뭐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돼요. 포인트가 거주주택이니까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된다고요. 2년 거주, 보유하면 안 돼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이 거주주택을 팔 때는 2년 거주하고 연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말고, 그리고 그는 반복 비과세가 아니라 최초 평생 한 번만 비과세하고 되게 복잡해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 뭐가 있다? 집이 두 채야. 역시 거주하고. 그 하나는 뭐다? 가정 어린이집이야. 교육 목적. 어린이집. 이해도 똑같아. 팔아먹었을 때는 2년 거주가 필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하나는 어린이집 하고 있어, 아파트에서.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2년. 몇 년?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돼요.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고요? 동거복량. 동거복량하고 혼인이 포인트예요. 자, 밑에 정리 딱 돼 있잖아요. 자, 8번은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했죠? 그럴 때는 1번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일 것. 2년이 꼭 붙어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뭐다?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등등등. 그 다음 9번은 장기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역시 이에도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거주. 2년 거주. 2년, 그래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장기 어린이집이나 장기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몇 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그 정도만 하려고요. 자, 결론 밑에. 결론이 밑에 나왔어요. 자, 주거이전. 이게 뭐다? 일시적 이주택이죠? 이거 항상 뭐는 기억해야 돼? 1, 2, 3 법칙이에요. 1, 2, 3 법칙. 1년 지나서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이내. 그러나 이렇게 1년 이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이의신청 대상이 돼요. 반드시 문제는 규제 대책이 있죠, 그죠? 그 대책 이전에 샀는지 후에 샀는지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요.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그리고 비과세 대상은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거. 종전거 앞에 거. 그리고 2년 보유 따지죠? 2년 보유는 뭐만 따져?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2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단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물어볼 때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보유. 자, 동거복량 혼인은 몇 년? 10년, 10년. 자, 10년, 5년. 옆에 뭐가 붙어? 먼저가 꼭 붙어야 돼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돼? 아무거나 먼저야.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를 해야죠. 그래서 2년 보유 요건은 필수라고요. 자, 넘어가죠.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왜 샀어?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수도권 밖에 가서 왜 갔어요? 취약 근무상 때문에. 그냥 3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나머지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자, 나왔다. 그 다음
상속, 농어촌, 국가 등록문화재, 장기임대, 가정, 어린이집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해소 기간 제한 없다. 언제든지 뭐를 팔아라? 일반주택. 오른쪽 나왔잖아. 일반주택.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뭐를 먼저 팔아라? 거주주택. 거주주택. 그래서 보유기간 중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하라. 그거잖아요, 포인트가. 자,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은 자, 몇 년 이내에 팔라고 그랬어요? 일반 주택과 이제 농어촌 주택 비교 나왔죠? 귀농주택만 알면 돼요. 귀농주택 세 번째 줄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5년 이내. 세 번째 줄 5년 이내. 이것도 있잖아요. 잘 봐둬야 돼. 이것도 이게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점이에요. 상속주택, 인농주택, 귀농주택이죠? 자, 칠판 봐요. 여기에서 농어촌 주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이거.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라고요. 저쪽의 상속은, 이의 상속은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거고, 여기의 농어촌 주택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야. 상속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 이거. 너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박스. 시골에 계신 부모님부터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잖아. 또는 이농. 시골을 떠나면서 농어촌 주택을 소유했죠? 귀농은 돈 주고 산 거고. 자, 귀농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 자, 귀농은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안 돼요. 9억까지만. 그리고 농사 지어야지.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주택을 취득해야 돼. 몇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또는 배우자도 돼. 그리고 집은 너무 크면 안 되죠? 대지 면적은 660 이내. 대지 면적 200평 이내. 그리고 양도 시기가 중요하죠? 귀농주택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그리고 귀농은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이것도 반복이 안 돼. 최초 한 번만. 최초 한 번만 비과세 한다고요. 그리고 귀농하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귀농 후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3년 이상. 이게 귀농 요건이에요. 자, 상속이나 이농. 자, 상속은 뭐를 상속받은 거야? 농어촌 주택. 이농은 농어촌 주택을 남기고 시골을 떠난 거야. 그럼 요건이 몇 년 이상? 역시다. 5년이야, 숫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5년 이상 인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5년이에요. 그리고 규모는 제한 없어. 양도 시기도 제한 없어.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 그리고 비과세 대상 주택은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 근데 사후 관리가 없다. 그래서 귀농과 인농은 돌아가신 분이나 인농인이 몇 년 이상 거주하라? 5년. 뭐 위주로 공부한다? 만약에 출제되면 귀농이야. 이거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기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포인트는 뭐다? 최초 한 번만. 계속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귀농은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이내에 팔면 돼요. 5년. 그 또 하나 사. 또 하나 사가지고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계속 비과세 받더라 이거지. 시골 가가지고. 그래서 최초 몇 번만? 한 번만.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한 장짜리로 이 한 장짜리가 안 되면 세법 시험장에 가면 딱 5개 맞아요. 5개 평균으로. 자, 2페이지. 가운데 나왔잖아요. 제일 아래. 2페이지 나와 있어요. 양도 1년제 국내에 하나,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등기돼야 되고 딸린 토지는 몇 배까지? 5배, 10배까지. 자, 1번 1세대 주택의 특례주택 2개지만 하나로 봐요. 법령에 의해서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로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럼 1번 일시적 이주택은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3년이라고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3년을 쓰면 안 돼요. 2년 또는 1년. 규제 대책에 따라 2년짜리도 있고 1년. 여러분들은 몇 년만 알면 되는 거야? 1년. 바로.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것도 안 따진다.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 박 질병 때문에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냐부터 중요한 거는 3번, 4번이에요. 3번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상속은 언제나 뭐를 팔아라? 일반주택.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은 처분기한 안 따지죠?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도 2주택, 항상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단별, 귀농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장기임주택은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뭐를 팔아야 된다? 거주주택을 팔아야 된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